민트 오디오북. 평소 왕래도 없던 이종사촌 조카 결혼식에 가겠다고? 몇 년간 연락 없던 친구 아들 결혼식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모른 척하기는 그렇잖아.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돈 타령하는 사람이 누군데? 생활비가 빠듯하면 집에서 놀지 말고 당신도 벌어. 힘드나? 남의 돈 먹기가 쉽진 않지. 상담원 오뚜기, 김혜연. 다섯 명의 지원자가 나란히 면접관 앞에 앉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좀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여자가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규직이라고 하길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평소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콜센터 상담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목소리이자 얼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합격을 한다면 몇 년을 근무하실 생각입니까? 뽑아만 주신다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오랜 전업주부 생활을 끝내고 처음 본 입사 면접. 마음에서는 침착하라고 했지만 면접관과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도도해 보이기까지 한 여자는 짧은 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 나와 달리 다른 4명의 지원자들은 차분하고 밝은 목소리로 질문자의 물음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얼마 후 그들은 승리를 만끽한 축배를 들 것 같았다.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가 절제된 어조로 말했다. 면접 결과는 당일 6시까지 문자로 전송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몸이 축 늘어졌다. 너저분한 거실을 치우고 싶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은 척 은근히 기다려지는 시간이 흘러갔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차들을 피해 지그재그를 그리며 달리는 오토바이가 아찔해 보였다. 미련 없이 달리네. 목숨이 2개냐? 가을의 끝자락, 거리의 풍경은 삭막하게 느껴졌고 대각선 아래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양심불량자를 찾지 못해 몸부림치듯 벌럭였다. 얼마 후 문자 알림음이 났다. 이렇게 초조하고 긴장되다니. 고교 동창인 민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문자였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너무 멀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편안한 길 가시도록 기도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음이 다시 울렸다. 홀린 듯 빠르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불합격입니다. 다른 경로로 취업의 문을 열어보세요. 주식회사 해피데이. 글자 하나하나가 날 짓누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바닥에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그래, 이왕이면 경험자를 뽑겠지. 내가 고용주라도 그랬을 거야. 덕순아, 인정하고 잊어버리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잖아.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창에 콜센터 후기라고 입력했다. 좋다는 내용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많아 조금은 위안이 되어 중얼거리듯 말했다. 불합격도 나쁘지 않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과 함께 비볐다. 이것들 제 주인을 만난 것처럼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 났다. 먹고 있어도 허기가 졌다.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먹기 위해 사는 걸까? 남편의 출근, 두 아이가 등교한 후 침대에 몸을 던졌다. 팔을 위로 뻗고 다리를 편하게 벌렸다. 애써 태연해하며 눈을 감았는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해피데이 담당자였다. 혹시 일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어제 불합격 문자 받았는데요. 인원에 착오가 생겨서요. 몇 사람 더 뽑아야 하는데 일할 생각 있으시면 내일 오전 9시까지 8층 교육장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가에는 이미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전날부터 불합격에 속을 끓였던 걸 생각하니 허공에라도 한 소리 내지르고 싶었다. 인원에 착오가 생겼다고? 장난쳐? 사람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네. 사뿐히 걸어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다부지게 말했다. 그럼 그렇지. 조직사회는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 춤을 추듯 걸어가 옷장을 열었다. 내일 뭘 입고 갈까? 월급 받으면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 장롱부터 바꾸고 일정한 금액은 나를 위해 써야지. 이 옷들 좀 봐. 다 의류 수거함에 쳐놓고 싶은 것들 뿐이니. 아이들 용돈을 더 올려줄까? 남편도 10만 원 더? 전문직 종사자라는 단어도 멋쩍게 뇌리에서 깜박거렸다. 어느새 나는 초록빛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처럼 무척이나 당당해져 있었다. 남편 월급날이면 나는 초라했고 숨이 막혔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우울했다. 정해진 날에 인정사정 없이 빠져나가는 공과금,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료, 두 아이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경조사가 많은 달이면 신경이 곤두서 몸속 가득 홧김을 불어넣고 남편을 몰아세웠다. 평소 왕래도 없던 이종사촌 조카 결혼식에 가겠다고? 몇 년간 연락 없던 친구 아들 결혼식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모른 척하기는 그렇잖아. 이번 달 경조사만 4건이야.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관두자. 남편은 또 돈 타령이냐며 툴툴거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곧바로 나는 손가락에 힘주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다. 당신 대화 도중 박차고 나가는 거 언제 고칠 건데? 집요하게 돈 타령하는 사람이 누군데? 생활비가 빠듯하면 집에서 놀지 말고 당신도 벌어. 애들도 다 컸잖아. 가사노동은 일이라 여기지 않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급격히 식어갔다. 내년이면 아들이 대학생, 딸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어디든 취업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밑빠진 독에 하염없이 물만 붓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꺼리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서둘러 인터넷에 접속했다. 주방 보조, 격리직, 영업사원, 보험 설계사, 요양보호사, 생산직. 1년 전 무릎 수술을 해서 서서 일하는 곳은 무리다. 모니터 앞에 앉은 지 1시간가량 지나니 눈앞에 무지개가 떴다. 모집 직종, 콜센터 상담직, 4대 보험 가입, 주 5일 근무.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월 평균 급여 200 플러스 알파. 초보자 가능. 정규직. 그래, 여기야. 왠지 끌려. 한번 지원해보는 거야. 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가전시장의 고급화, 차별화, 전문화를 위해 앞장서며 무엇보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업 정신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전한다는 창업 취지를 설명했다. 마이크를 든 강사가 회사 슬로건을 따라 읽으라고 했다. 고객과 함께하는 해피데이.
기초교육에서 보이스 트레이닝까지 열흘간의 교육이면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눈은 초점을 잃은 듯 가물거렸고 하품은 연거푸 새어나왔다. 열띤 강사가 코앞에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5명이 한 조로 편성되었다. 5명은 고민 끝에 그 누가 건드려도 넘어지지 말자며 팀명을 오뚜기라고 지었다. 다른 팀의 뒤질세라 우렁차게 구호도 외쳤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오뚜기야. 2주간 실무교육을 끝내고 마침내 첫 출근.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번갈아가며 기웃거렸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고 칸막이 넘어 주위 상담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첫날,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싶었다. 여러분,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닭장 같아요, 닭장. 정말이지 열악한 양계 농가에 닭장이 떠올랐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닭장, 그 안에서 알을 낳아야 하는 수많은 닭. 나 역시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온몸은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휩싸였고 처음 걸려온 전화에 혼쭐이 났다. 제가 이사를 해서 주소 변경하려고요. 고객님이 이사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주소 변경해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덕순입니다. 상담원님, 아니, 지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주소 아세요? 그렇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고객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말이 너무 빠르십니다. 저 지금 길게 통화 못해요. 통화 내용에 다 녹취되잖아요. 확인해서 변경해 놓으세요. 통화가 끝난 후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났다. 심장은 떨렸고 눈은 불안에 떨었다.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려 했으나 대기콜이 많아 여의치 않았다. 소심한 내 액체, 때로는 폭포수처럼 하강하는 물줄기. 넌 가끔, 아주 가끔 쏟아져야 해. 후다닥 일주일이 지났다. 덕순 씨, 빨리 마무리하시고 다음 콜 대기해 주세요. 아니, 덕순 씨,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반복되는 소리에 귀를 후볐다. 쉴 새 없이 들어야만 하는 냉정한 말들. 고약하다. 나에게 작은 여유로움조차 허락되지 않는가. 내 안에 좋은 습성이 자리 잡지 못해 그런지 순종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서인지 관리자의 닥달에 쌓인 불만들이 사방으로 삐져나오려 했다. 저 주황머리 팀장이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눈앞에서 목덜미를 잡고 쓰러진다 해도 모른 척 해야지. 점심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장한 마음으로 흰색 식판을 집었다. 김치, 소시지, 샐러드, 소스까지 뒤집어 쓴 돈가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한숨소리와 함께 10원짜리 육도 메뉴로 나왔다. 그래, 입속으로 넣어두어. 푸념이라도 하려면 꾸역꾸역 먹어둬야지.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저 입, 씹고 또 씹으렴.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게. 첫 번째 오뚜기, 내 뒤에 앉은 입사 동기인 서영, 20대 초반, 168cm의 키, 잘 빠진 몸매, 봉긋 솟은 젖가슴과 생기가 느껴지는 표정. 어제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요염하게 다리를 꼬았지. 혈기왕성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아랫도리가 차올라 난감했을 거야. 누구인지 몰라도 그 남자, 당장 욕구를 발산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겠지. 밤이면 그의 여인이 죽어나는 거야.
너를 생각하며 용트림 같은 애정을 쏟아낼 테니까.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새빨간 거짓말로 속삭이겠지. 너만을 사랑해. 너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다. 길고 탐스러운 머리, 얼굴을 돌릴 때마다 따라오는 생동감, 체형에 맞게 피어나는 옷맵시, 세자매 중 둘째이며 엄마가 2년째 투병 중이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입사했다는 너. 간 이식을 받은 엄마가 위태로운지 이따금 출근한 지 얼마 안 돼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곤 했지. 전 이 일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출근하는 너. 당이 떨어지면 불안하다며 달콤한 커피와 초콜릿, 쿠키, 도넛까지. 딱딱 끊어지는 말투로 고객과 자주 발끈하기에 응대불만으로 불려가 고개 숙인 너. 뜬금없이 팀원 단톡방에서 나가고선 다음 날이면 초대해달라고, 툭하면 단톡방에서 나가느냐는 관리자의 질문에 휴대폰을 잘못 눌렀다고 말하며 서슴없이 거짓을 고하는 너. 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이곳을 닭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단톡방이 너의 목덜미를 조르는 굴레처럼 여기는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너. 오늘 밤의 여신이 너의 모든 피로가 씻기도록 깊은 숙면으로 데려가길. 근무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업무는 여전히 버거웠다. 언제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퇴근길로 들어섰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낮게 흥얼거렸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쌀을 씻고 세탁기를 돌리고 했지만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았다. 결승선을 달려온 마라톤 선수처럼 고단하고 숨이 찼다. 침대에 누웠다. 이대로 깨어나지 않더라도.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스멀거리며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이봐요. 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상급자 바꿔. 당장 처리해주지 않으면 거기로 쫓아갈 테니. 그 울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연이어 낯익은 컴퓨터 화면도 보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제발 꺼져줄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법의 언어를 찾아 주문을 걸었다. 뇌야, 멍해져라. 멍해져. 제발 멍해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 나는 쉬고 싶다. 멍. 두 번째 오뚜기. 빨간 구두의 여인. 현주다. 39. 임신 7개월의 현주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다. 3명의 누나를 둔 그녀보다 나이가 4살 아래인 남편은 직장 생활을 1년 이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곧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에 그녀는 벌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항상 가쁜 숨을 내쉬었다. 생일날 받았다는 빨간 구두를 자주 신고 다녀서 동료들은 현주에게 빨간 구두의 여인이라 불렀다. 그녀의 시부모는 남자의 부탁에 못 이겨 살림살이를 줄여가면서까지 노래방을 차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간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다는 이유로 노래방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더란다. 그때마다 그녀는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이라도 해보라며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현주는 자주 우울하다는 말을 했다. 임신 우울증. 감정노동에서 오는 우울증인지 물었더니 콜센터 업무를 하면서부터는 모든 감정이 우울 모드로 바뀐 것 같다고. 시시때때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누군가 자기를 엿보고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리기까지 하고 도끼 가득한 고객과 실랑이를 벌인 날이면 더욱 불안해 몸을 떤다고 했다. 뭐, 개 같은 년. 야, 이 미친놈아. 나도 욕할 줄 알아.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니?
라고 말하려다가 꾹 참았다. 저질스러움의 극치를 안겨준 고객으로 인해 머리가 하얘졌다. 남자는 제품의 하자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처리가 늦어지자 참기 어려운 욕설을 나에게 내뱉었다. 상담 프로세스에는 고객님 욕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라고 3회 이상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통화를 종료해도 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고객이 계속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헤드셋을 집어던지고는 저 유리문을 박차고 이곳과 굿바이. 내가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티나지 않게 숨고르기를 하며 고객의 마음이 진정돼 상담이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었다. 퇴근에 집에 와도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갈증이 일어 냉수를 마신 후 일회용 커피를 탈탈 털어 커피잔에 넣어 정수기 버튼을 눌렀다. 흰 것과 섞인 갈색 덩어리가 그대로 떠올랐다. 냉수 버튼을 누른 것이다. 정수기 왼편에 온수라는 글자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다시 커피잔에 물을 받아 창가에 섰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나에게 세상은 참 고요합니다 라고 말하듯 평화로워 보였다. 평화 좋지 하고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앉았다. 작은 개미들이 일렬 종대로 줄지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 온 후 개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근래에는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검지에 힘주어 깨알 같은 그것들을 꾹꾹 눌렀다.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왜 나대니 돼지려고. 여러 마리의 개미 사체를 손가락에 문질러 화분해버렸다. 이상하리만큼 통쾌한 기분이었다. 분노는 끈덕지게 상황마다 나에게 손짓했다. 덕순아, 나랑 친구할래?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세 번째, 네 번째 오뚜기, 지은과 승주다. 두 사람은 회사를 대표하는 커플처럼 매일 불타는 애정을 과시하며 달콤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앙증맞은 사랑 표현에 또래 젊은이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퇴근 후 그들은 뚜벅이 사랑이라도 하듯 먼 거리를 걸어 저녁을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며 탁한 마음을 날려보낸다. 이따금 출근길에 모텔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았다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결혼할 거야 하고 묻는 이들에게 피식 웃기만 하는데 엊그제부터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20대 후반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글쎄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다네. 지은이가 승주에게 이런 말을 했대. 뭐라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난 명품으로 내 몸을 휘감고 싶어졌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이제야 똑바로 보여. 너와 현실이. 우리 깔끔하게 헤어져. 촌스럽게 질척대지 않을 거지? 뭐? 사랑? 개나 줘. 너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싶다며? 애를 사랑으로만 키워?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키울 건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나는 그들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여운 청춘들이여, 그대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상담원이 어때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인정과 더불어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아, 지금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지. 내 처지도 위태위태해. 기분을 전환하려고 시장으로 갔다. 지나갑니다 하고 아슬아슬하게 페달을 밟아대는 노인에게 길을 내어주니 떡볶이 먹을래 라고 말하며 두 아이의 손을 이끌고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보였다. 잠깐이나마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듯했다. 나에게도 저 여자가 자식에게 건네는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처럼 고구마를 샀다. 얼마 전부터 점심은 과일과 채소, 고구마로 해결한다. 구내식당 단골 메뉴로 튀긴 음식이 나와 속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살 때마다 매번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이 생겼다. 이 고구마 다 먹을 때까지만 회사 다녀보기. 상상 속 치킨 가게 앞에서 요란한 몸놀림과 상냥한 목소리가 지나가는 이들의 눈에 생기를 감돌게 했다. 긴 생머리를 찰랑대며 현란한 허리춤. 같은 여자가 봐도 시선 고정인데 남자들은 오죽할까. 슬쩍 눈을 내리깔고 두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본 다음 마음속으로 물음표를 던졌다. 저것들은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리도 날씬할까. 가까이 가자 마스카라가 짙은 여자가 잘라놓은 치킨을 이쑤시개로 꽂아 나에게 건넨다. 미각은 곤두섰고 영혼 없이 턱 근육이 움직인다. 오늘 딱 하루만 오픈 기념으로 2마리에 15,000원입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소스를 사용해 다른 브랜드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고 치킨을 주문하실 분은 대기표를 받아주세요. 얼떨결에 명함과 대기표를 받았다. 치킨이 나오려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물끄러미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남새스럽게 몸을 흔들어대며 쉬지도 않고 입을 놀려 일도 하는데 나는 뭔가? 그래도 앉아서 조곤조곤 일하잖아. 또 만나네. 휴게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빨간 구두의 여인을 보며 나는 반가움에 손을 흔든다.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듯 그녀의 눈시울은 붉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낸다. 나는 놀라 왜 그래? 라고 물었다. 그녀는 한 여성 고객과 긴 통화를 했단다. 업무적인 대화 후 그녀는 은근슬쩍 자신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초등학생 딸이 얼마나 영특한지, 1년 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은 건강이 나빠져 제법 많은 신경계통의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두서없이 까발렸다. 통화가 30분이 넘자 빨간 구두의 아랫배는 당겼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여자가 던지는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사로부터 그 고객에게 사과 전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험악하게 퍼붓는 여자의 잔소리를 길게 들어야만 했다. 그녀가 물었다. 언니, 지금 조퇴하면 월급 얼마나 빠져? 거실로 한아름의 햇살이 머무는 휴일 오후.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들었다. 요것 봐라. 나와 같은 나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몹시 흥분되었다. 동전 앞뒷면을 번갈아 보았다. 요 녀석,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쏘다녔을까. 팔도 유람을. 해외도 몇 번 갔을까.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겠지. 나는 어릴 적에 심부름의 대가로 받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얼마나 기뻤는지 동전을 입안에 넣어버릴 정도였다. 요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행복도 가져다 주었을 거야. 세상 사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초롱초롱한 눈에 눈물을 적시게 했을지도. 너 생명까지 위협했니? 서랍을 열어 동전을 패대기 쳤다. 아, 누가 말했던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요즘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 취업 후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땐 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지 못해, 더 갚지 못해 오는 공허함과 허탈감을 몰아내지 못했다. 이 돈 벌어서 대출금은 언제 갚지? 아이들의 뒷바라지는. 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엄마,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 다른 친구들은 방학이면 해외로 여행 가는데 난 제주도도 한 번 못 갔어. 우리 집 그지 깽깽이야? 덕순아, 시화전과 음악회가 함께 열린대. 같이 갈래? 너희 집에서도 가까워. 아는 언니가 보낸 카톡. 별 생각 없이 그 글자를 스쳤다. 단아한 차림으로 한번 가볼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명 작가의 미술품과 기대 이상의 전율을 주는 음악을 듣더라도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절절히 주문을 외운다. 멍멍멍. 내 머릿속은 여전히 비움을 갈망해. 뇌야, 멍해져라. 멍멍멍. 진정한 쉼이란 뇌의 쉼.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의 쉼. 나는 원한다. 명석하고 예리한 뇌보다 멍한 뇌를. 뇌야, 멍해져. 멍멍멍. 제발. 휴대전화가 길게 울렸다. 빨간 구두의 여인이다. 언니, 나 그 인간과 못 살아. 무슨 일이니? 밥상을 차려놓고 한바탕 했단다. 잠에서 깬 남자는 국을 담고 있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어린아들이 옆에 있어 솟구치는 화를 참아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남자에게 주려다가 돌연 얼굴에다 퍼붓고 말았다. 물?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핥아먹든지 알아서 해. 그녀는 싸한 침묵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남자의 눈빛에 서늘해졌고 영문을 읽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식탁에 놓인 밥과 반찬은 사방으로 튀어 흘러내렸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 아빠를 번갈아가며 불러댔지만 남자의 고함에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 느껴지는 몸의 무게와 삶의 무게. 남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짓밟아버린 후 휘잉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 인간아. 그녀가 굵고 구슬프게 운다. 긴 울음 끝.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남자를 향해, 자신을 향해 증오의 칼을 갈았던가. 칼을 깊게 꽂을수록 그녀는 삶의 희망이 지는 표정으로 변했을 테고 뱃속의 태아는 온 힘을 다해 엄마, 저 살고 싶어요 외치며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보내왔으리라. 마침내 흘러내린다. 검붉은 피가. 태아는 더는 견디기 힘들어 바깥 세상을 포기했으리라. 두통에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녀와 같이 점심을 먹어서일까. 흐느낌이 자꾸만 새어나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얼음을 입안에 넣고 삶은 고구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달랑 하나 남았다. 더 사서 삶아야 하나. 습기 찬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자 입사 첫날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자기야, 나 오늘 첫 출근이야. 나 언제까지 다닐까? 쭉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웬 존댓말? 예전보다 어깨가 한결 더 가벼워 보이는 남편의 미소 띤 얼굴이 창가에 어렸다. 싱그러운 5월이 고개를 내민다. 부르릉 긴 숨을 내쉬며 승용차가 출발한다. 며칠간의 연휴. 끌린 듯 친정으로 향했다.
일에 시달리다 보니 엄마가 그리웠던 걸까.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고 고속도로의 차들은 자꾸만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전화벨이 울린다. 어디고? 용인이야, 엄마. 졸음운전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통화하고 계십니까? 어딘데? 문막이야. 야생동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기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 다 왔어. 20분이면 도착해. 경고 표지판이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갔다. 브로콜리 같은 산이 질비하게 나타나 환호하며 나를 반긴다. 눈을 크게 떠본다. 봄의 숨결에 마음이 고요하다.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아, 할 수만 있다면 차창 밖으로 몸을 세우고 두 손을 뻗어 쇼생크 탈출의 명장면을 재현하고 싶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여, 나를 안아줘. 고향의 향기가 매혹하듯 당긴다. 나고 자란 곳이 뭐길래. 어린 시절 웃고 울던 곳이 대체 무엇이기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진다. 해마다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번엔 이것들이 왜 이리 극성일까. 흐느낌은 점점 짙어간다. 눈에선 이미 홍수가 났다. 눈물을 날리려 한쪽 창문을 맞아 내렸다. 같은 이불 속에서 뒹군 남자인데 눈물만은 숨기고 싶은 이유가 뭘까?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은 심하게 헝클어졌고 눈물은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영롱한 빛의 산, 고독하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결과일까? 바람결에 춤추는 나무들, 고진 감래, 대기만성, 인내의 열매는 정말 달까?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고향 땅을 밟은 사람처럼 파란 대문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작년보다 덩치가 커진 진돗개, 장미넝쿨, 대추나무, 마당 구석구석에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잡초,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 고개를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보이는 닭장, 울타리가 넓게 드리워진 닭장 안에는 10댓 마리의 닭들이 있다. 한 발로 흙을 세차게 파고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부리,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연신 바삐 움직이는 수탉이 움직일 때마다 벼슬이 딸렸다. 몇 가지 음식을 챙겨 아버지 산소로 향했다. 작은 새들이 고운 소리를 내며 풀숲에 앉았다가 약속이나 한 듯 부드덕 날아갔다. 남편이 소주를 부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저 왔어요. 엄마는 벌써 훌쩍였다. 엄마 울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네가 와서 좋아서 온다. 마흔을 며칠 앞둔 어느 날부터 엄마는 5 자식을 홀로 키워야만 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거니와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던 여자는 점점 억척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어둑해진 저녁, 엄마와 나란히 누웠다. 뭐 하는 회사 다닌다 했지? 전화로 상담해주는 일? 힘드나? 몰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노. 남의 돈 먹기가 쉽진 않지. 그렇지. 이제 조금 알겠어. 엄마, 내 이름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했지? 클, 덕, 순할, 순. 뜻이 좋잖아. 뜻만 좋으면 뭐해? 촌티 나는데. 이틀을 알람 소리가 아닌 시골의 아침이 오는 소리에 깼다. 업무 소리가 이따금 고개를 내밀었지만 고향의 향기에 이내 꽁무니를 감추었다. 엄마, 나 갈게. 차에 올랐을 때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고개를 돌려 닭모이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닭장 근처로 가는 엄마를 보며 신께 기도했다. 사흘 동안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저 멀리 달아났다. 가슴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황급히 아침을 먹은 뒤 고구마가 든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발걸음이 가벼웠다. 햇살 가득한 거리를 지나 회사에 도착했다. 물티슈로 책상과 컴퓨터를 닦았다. 긴 목줄에 매달려 있는 사원증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살포시 잡아 앞뒤로 뒤집어 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촌스러웠다. 심호흡으로 온몸을 미소로 채운 뒤 통화대기 버튼을 눌렀다. 고객과 함께하는 해피데이 상담원 유덕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 게 있어서요.